오늘은 주의해야 할 형용사 부사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어휘들은 고등학교 그 모의고사 교과서 지문에도 뭐 자주 등장할 때도 있지만 모의고사에 자주 나와서 독해할 때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특히 여기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이 hardly와 lately, nearly 혹은 highly, 요 정도 많이 나오죠. 많이. 특히 이거는 내가 너한테 수요일날 인쇄된 거, 이거 링 교재로 준 건데 그건 어디다 뒀어요? 네, 내 토요일 교재라고 하면서 그것도 주고 올림포스 사오라고 했잖아. 아이고야, 그럼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보셔야죠. 가지가지를 해요 이놈 새끼들이. 아유 내가 아주 그냥. 자, 특히 likely,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수빈 양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개소리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내가 알려준 거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훌륭해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구문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독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인데 뭐뭐처럼이죠. 자, 얘가 뒤에 명사구가 나와서 뭐뭐처럼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써 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비동사 뒤에 like가 써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와 같다. 요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 hard는요 형용사 뜻도 있지만 부사 뜻도 있어서 이거는 부지런히 알아야 되고, 자 hardly는 거의 뭐뭐가 아닌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이 hardly 말고 또 얘네 친구 쭉 있죠. 자 뭐 있어요? 골피타면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라도 얘기해야지 양심이 있으면. 뭐 있어요? 응? 뭔 소리 하셔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기억이 안 나죠.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부지런히 외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외워야 돼요. 다음 nearly는 거의야. 가까운 가까이가 아닙니다. 거의예요. 그 다음 free가 자유로운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무료로, 무료의 이런 뜻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short를 짧은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있어요. short에다가 age를 붙여서 shortage 하면 부족이란 뜻입니다. 부족. 이 정도 하고 한번 독해를 시작해 봅시다. 토요일날 교재는 두 개예요. 두 개. 해석 공식이랑 올림포스랑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 정답은 심수빈 양 like입니까? unlike입니까? unlike. unlike라는 이 말의 특징은요, 뒤에다가 명사든 쉽게, 명사 말고 더 쉽게 쓰자. unlike라는 말의 특징은요, 뒤에다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한 거냐면, like란 말은 뒤에다가 단어를 써가지고 무슨 단어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지만 unlike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양반아 여기 뒤에 이렇게 단어 써 있잖아. 그러면은
all like 틀린 거 아니요? like가 맞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정아, 요 뒤에 있는 단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얘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뒤에 단어가 이렇게 모였는데 문장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 걸 수빈아 뭐라고 부른다고?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이런 일반 단어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unlike가 정답이죠. 같이 읽어보자. People think identical twins are exactly alike in every way. 시작. identical.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란선 쌍둥이는 정확히 똑같다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되죠. 굳이 말 안 해도 이 자리에 접속사 대시 숨어 있는 거죠. 접속사 대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뭐뭐라고로 해석하게 해주거나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15번 해보세요. 서정아, unlike일까 like일까? 왜 unlike는 안 돼요? 뒤에 단어가 써 있잖아. 그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치사구가 아닌 이런 단어가 써 있으면 unlike는 못 쓰는 겁니다. like를 써야 되죠. 자, 한번 읽어보자. In reality, fire comes in many forms like candle flame, charcoal fire, and torchlight. 읽어! charcoal이야. 니들 그 캠핑 가서 많이 쓰잖아. 그 캠핑 가서 캠핑 가봤어. 근데 캠핑을 가봤어야지. 가봤어요? 가봤어요? 아, 그럼 모르는구나. 캠핑 가서 그 고기 같은 거 구워먹을 때 거기다 쓰는 숯을 charcoal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독해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come in이라는 얘기입니다. come in이 써 있고 뒤에 장소가 있으면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come in 써 있고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써 있어요. 그때 come in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나타난다. 두 번째가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come in 뒤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다, 등장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수빈이 해석해 볼까요? 아유, 뒤에 있는 해석 잘 보고 잘 써오고 있어. 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현실에서 불은 나타납니다. 많은 형태로 촛불처럼, 숯불의 불처럼, 그리고 횃불의 불처럼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말이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일단 하일까요? 하일일까요? 해석을 해보면 알죠. 자, 읽어볼게요. With new coworkers, you probably avoid lots of blank personal topics. 시작. 네. 자, 수빈아 뭔 뜻이에요? 네. 자,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너는 아마도 피할 거다. 많은 개인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높이 개인적은 하면 말이 이상하죠. 매우 개인적인 이래야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처음 보는 친구야. 그런 걔한테
너가 어제 집에서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똥 싼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잘 모르는 애한테. 그쵸?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 볼게요. 왜 이래? 왜 백지가 나와? 어허. 미추어 버리겠네 또. 얘가 협조를 안 해주냐. 어이, 그렇지. 어이, 당황했다. 아주 내가. 320번. 자, 읽어봅시다. In nearly every culture, some degree of thrift and hard work is emphasized. 이거. 네. 항상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수빈아?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언어는 말이기 때문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영어가 쉬워지는 한 가지 방법은 읽을 줄 알아야 돼. 읽을 줄 모르니까 이게 실제 나와 상당히 거리가 먼, 해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오, 잘 읽네. emphasize죠. 자, 여기서 한번 나눠야 돼요. 여기 컴마가 안 찍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누죠. 거의 모든 문화에서 어느 정도의 절약 그리고 근면함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동태니까 강조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318번 갑니다. A food labeled free of a food dye will compel some consumers to buy that product. 시작. 자, 잘 보세요. 서정아, 이거 혹시 해석할 수 있겠어, 서정이?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여기 해석 써 있는 거 말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말해봐요. 알려줄게. 레이블은 상표를 붙이다인데 여기에 ED가 붙여놓은 거야.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응? 잘 모르겠어. 괜찮아.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야. 모르니까 배우려는 거지. 절대 모르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수빈이가 해볼까? 그 안 보고 한번 해봐. 자, 보세요. 이렇게 썼을 거야. 식용색소가 없다고 상표가 붙어 있는 음식은 뭐 고객이 그 제품 사라고 강요할 거다. 이렇게 써왔어요. 네, 잘했어요. 자, 음식입니다. 음식. 이 문장을 독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죠, 예. 선생님이 요새 자주 하는 방식을 한번 써볼까요? 항상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뭘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동사. 근데 얘는 동사야. 레이블, 상표를 붙이다. 근데 ed가 붙었네. 그럼 과거가 돼버리잖아. 그쵸? 그러면 음식이 상표를 붙였다. 식용색소가 없다고 강요할 거다.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음식은 강요할 거다 이겁니다. 음식은 강요할 거다. 근데 어떤 음식?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떠오는 거지. 식용색소가 없는, 식용색소가 없다고 상표가 붙어 있는 음식. 그럴 때 이 레이블드는 동사의 과거가 아니라
뭐다? 수빈아? 응? 크게. 무슨 분사? 과거 분사다. 과거 분사는 뭐뭐 하게 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식용색소가 없다고 상표가 붙어 있는 음식은 강요할 거다. 뭘 강요하냐? 소비자들에게 뭐하라고 강요하냐? 그 제품을 사라고. 유기농 음식 이런 거 혹시 엄마 따라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본 적 있어요? 그거 가면은 부모님들이 유기농이라고 쓴 거 혹시 사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수빈이. 유기농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싸요. 쉽게 못 사죠. 쉽게 못 사죠. 근데 그렇게 붙어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 제품을 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어풋과 레이블드 사이에는 두 단어가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어요, 서정아? 뭐가 숨어 있어요, 수빈아? 어? 주격 관계 대명사와 왜 이러지? 위치가 안 써졌지.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절대 생략할 수 없지만 비동사랑 세트로 있을 때 요렇게 생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어법입니다. 319번 갑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recognize A as B. A를 B로 여기다. 혹은 알아보다. 요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319번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맞춰보세요. 서정아,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어려울 거 없어. 아가 as만 보면 되잖아. as만. 근데 as 앞에 잔뜩 써있어. 그치? A가 하나인 거 같은데 as 앞에 잔뜩 써있는데 날 보고 뭘 고르라는 거야 양반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치? 문제는 얘가 전부 다 A요. 얘가 다 A야. 얘가 다 A. 얘가 B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읽어보자. You would recognize the 1940 map and the latest modern map as having almost the same look. 자, latest. 자, would가 들어있으면 심수빈 양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첫 번째 뭘로 해석한다? 복습이란 걸 좀 해봐 제발.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어디 있어?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찍는 거 아니오 이 새끼야. will로 해석한다. will로 해석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럴 때 뭘로 해석한다? 뭐뭐 하곤 했다. 자, 너는 알아볼 거야. 뭐를? A를 1940년도 지도와 latest는 뭔 뜻이에요? latest의 뜻이 뭔지 모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도대체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새끼들아. 미추어버리겠네 아주. 써보자. 자, late이란 말이 있어요. late은 늦은 이란 뜻도 있지만 늦게 이런 뜻도 있죠. 얘는 뒤에다가 EST를 붙여서 이제 최상급을 만들잖아요. 최상급을 만들 때 두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하나는 last로 바뀌고 하나는 latest로 바뀌죠.
그래서 last가 되면 뜻이 마지막이 돼요. 마지막이 뭔지 알지? 뭐가 있는데 제일 늦게 온 거. 그게 마지막이잖아. 그치? 서정이 전화기 뭐 써? 아이폰 뭐 써? A 써. 그러면은 선생님 전화기가 가장 마지막 거네. 난 이거 오래 산 거니까. 넌 언제 산 거요? 1년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겠다. 그쵸? 그럼 내게 가장 마지막이지. 너희들 새 전화기를 비교하면 내게 제일 마지막이야. 그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니까. 이해되죠? 그럼 그와 동시에 이게 가장 뭐야? 최신이지. 그래서 latest는 최신의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두 가지가 하나도 안 헷갈려. 아,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니까 가장 최신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940년도 지도와 가장 최신의 현대 지도를 거의 똑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는 알아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항상 문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조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단어만 알면 돼요. 단어만.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영어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외워 이 새끼들아. 두 번째는 구조야. 구조. 단어랑 구조만 알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단어도 모르는데 구조도 모르니까 시험 문제를 탁 펼치면 멘붕이 오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코피 써다가며 공부한 것 같은데 몰라. 왜? 기본적인 단어가 안 돼 있으니까. 구조야 해석연습을 부지런히 했으니까 얼추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 구조는 이게 뭐고 같은데 특히 보기 5개 모르는 단어가 막 들어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날들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멘붕이 오지 멘붕이.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게 구조가. 너는 알아볼 거야. 뭘? 1940년대 지도랑 가장 최신 현대 지도를 어떻게? 거의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너는 알아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갑니다. Scientists studied the remains of dead animals in museums and examined lab animals closely. 시작. examined. 네,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어? 그건 동사겠지. 주어. 주어가 뭐예요? 이걸래. 주어가 얘가 주어지. 그럼 동사는 뭐예요? 말했잖아. 동사는 뭐다? studied. 근데 동사가 또 있어. 어디 있어? examined가 있죠. 우리는 얘가 동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얘가 동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이 and 때문에. 요 and 때문에. 과학자들은 연구했다. 그리고 조사했다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우리가 지워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과학자들이 연구했다. 뭘 연구했어? 죽은 동물의 유해를. 그래? 잘했네. 어디서 얘긴데? 박물관에서. 과학자들은 박물관에서 죽은 동물의 유해를 연구했다. 그리고 또 뭐 했어? 조사했대. 뭘 조사했대? 실험실에 있는 동물을. 어떻게 했대? 아주 면밀하게, 밀접하게.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동물의 유해랑 실험실에 있는 동물랑 서로 비교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했다는 거지.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했다는 얘기죠. 별 얘기가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숙제가 어디까지였나요? 같이 있습니다. Until their discovery by Dutchmen in 1974, the Corway had hardly any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시작. Corway. 네, 자 보세요. until 뭐뭐까지잖아. 그들의 발견까지 누구한테? 네덜란드 남자 사람한테 1974년도에 have a contact with 어쩌구는 어쩌구와 연락하다. 혹은 어쩌구와 접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1974년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발견될 때까지 코로웨이 부족은 이게 뭐 이상한 말이 써 있어. 코로웨이 사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도 안 본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더도 써 있네.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대문자로 써 있고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무슨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코로웨이 부족은 봐봐 have a contact with야. 근데 had니까 had 어가 any로 바뀌어 있을 뿐이야. hard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고. 지금 보지 말고. 이것도 어로 바꿔놓을게 내가. 자, 코로웨이 부족은 접촉했대죠. 누구랑? 외부 세계와 접촉했대.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뜻이야. 그치? 근데 그렇게 안 써 있고 any가 써 있어. 자, 문장에서 any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어떤 뭐뭐도 혹은 아무 뭐뭐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제 any를 넣어서 해석하면 코로웨이 부족은 외부 세계와 어떤 접촉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또 뭐가 써 있어? hardly가 써 있네. hardly 아까 뭐였어? 거의 뭐뭐하지 않느니까 그 뜻을 집어넣으면 코로웨이 부족은 외부 세계와 거의 어떤 접촉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알고 각 단어의 뜻을 잘 알면 문장 해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장 해석 어려운 게. 그 다음 볼게요. If a person's body is short of water, his brain releases a hormone called cortisol that has a shrinkage effect to the brain. 시작. shrinkage. 아, 이거였어. 이거였지? 이거? 아이 뭐 호르몬 아니야 호르몬. cortisol, shrinkage. 아,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 자꾸 읽어야 돼. 외국 뉴스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좀 못 사는 사람들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어? 있어? 그 사람들 발음요. 전문적인 표현을 빌리면 개구려. If a person's body is short of water, his brain releases a hormone called cortisol. 엄청 구리게 발음하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 자신이 있어. 발음이 굉장히 구리지만 전혀 신경 안 쓰고 되게 당당하게 발음해. 왜? 말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게 말을 이상하잖아. 사투리 쓰는 사람 봐. 아, 그게 뭐시여? 어이? 그러지 말란께? 당당하잖아. 표준어가 아닌데도 말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야 말 얘들아. 여기 수학 공식을 하는 게 아니. 2차 방정식 뭐 벡터 그리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이런 문장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If a person's body is short of water, his brain releases a hormone called cortisol that has shrinkage effect the brain. 말을 하는 거라고, 말을. 자, 독해를 해봅시다. 이제 수빈이 열심히 써왔는데 한번 해봐야지. 해보세요. 만약 사람의 신체에 물이 부족해지면 분해되는 방출하는 거기 영어로 써 있었어? 콜티졸. 코르티졸이라 부르는 호르몬을 뇌의 수축 효과를 가지고 있는 네,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봅시다. 만약에 사람의 몸이 부족하다면, 물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의 뇌는 방출합니다. 뭐를 방출해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무슨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근데 이 콜티졸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여기 써놨지. 수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콜티졸. 어떤 수축 효과? 뇌의 수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콜티졸. 자, 이거를 아까처럼 조금 한번 또 우리가 가려놓고서 해석을 해봅시다. 요 위에 건 뭐 해석이 어려울 게 없어. 여기까지. 그쵸? 사람의 몸이 물이 부족하면 뇌가 방출한대. 뭘 방출한대? 호르몬을 방출한대. 무슨 호르몬? 콜티졸이라고 부르는 호르몬. 그게 뭔데? 수축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래. 근데 무슨 수축 효과인데? 뇌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몇 퍼센트가 액체다? 70%. 70%가 액체이기 때문에 목이 말라 우리가 이제 물이 부족하다가 몸이 느껴요.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배해서 무슨 짓을 저질러요? 뇌의 크기를 수축, 줄입니다. 줄어들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 겁나 마른데 물을 안 마시면 그렇잖아도 작은 여러분들의 뇌가 더 작아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면 죽어, 사람 죽어. 그래서 왜 미이라들 보면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짝 말라 있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 다음 봅시다. When people gossip, they generally criticize other people, mostly for breaking moral codes. 시작. 우리 수빈이 또 해석해보자. 사람들이 행동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비난을 한다. 사람들은 주로 부정률에 깨는 것을 네, 뒷부분이 조금 막 깔끔하지 않았는데 일단 봅시다. most냐, mostly냐 이게 이제 어법 문제에 비슷한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보세요. most는 대부분이고 mostly는 주로래. 그럼 봐봐. 내가 독해해 볼게. 사람들이 뒷담화 깔 때 그들은 주로 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덕률을 깨뜨린 것에 대해 주로. 도덕률을 깨뜨린 것에 대해 대부분. 어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욕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도덕률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욕해. 어때? 말이 돼, 안 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욕하는데 도덕률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주로 욕해. 대부분 욕해. 어때? 말이 돼, 안 돼? 둘 다 돼, 안 돼? 돼.
이게 헷갈린 거 아니요. 니들 이번에 시험 문제나 어법 문제 항상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쓰는 거. 이번 이거 진짜 유치찬란하게 이거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어법 문제로 나왔어 이번에. 이거 나왔는지도 모르지?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지? 잘 봐봐. He looks happy.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야. 근데 해피는 원래 뭔 뜻이야? 해피의 원래 뜻이 뭐야? 응? 아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해피의 원래 뜻은? 행복한이야. 행복한이라고 뜻이. 근데 해석은 행복하게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죠. happily.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정확하잖아. 근데 틀려. 영어는 그렇게 안 써. 얘들은 행복한으로 써. 우리는 행복하게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게 법 문제 나왔잖아. 맞췄어요? 어? 뭔 소리야 이 새끼야? 듣는 게 처음인데? 시험지 띄워줘 내가 또 3번 문제 나왔던 거 이놈들아 3번 문제. 자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이렇게 동사가 형용사를 써야지만 할 때가 있어요. 동사가. 이 형식 동사라는 것들이 그래 주로. 근데 이거는 몇 개 없어. 외우면 돼. 외우면 돼. 하지만 동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주로 뭐를 써야 한다 수빈아? 아 왜 그러냐 또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부사를 써야 한다. 부사를 써야 된다. 부사. 알겠어요? 자 우리 서정이가 교재를 안 갖고 와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올림포스를 하겠어요. 이거부터 하는 거 맞지? 우리 하나도 안 해왔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 요거랑 또 안 나와? 왜 이러지 오늘? 여기까지. 아니구나. 요거랑 이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장문을 우리가 방금 전까지 단문을 했는데 장문을 해야 되죠. 장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장문을 할 때에는 의미 덩어리 만드는 게 참 중요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Prior to the modern era, the Chinese actor, whether rural, amateur, or urban professional, rarely enjoyed the blank that society pays him or her today. 읽어.
네, 자, prior to 뭐뭐 이전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현대 근대 시대 이전에 중국인 배우들은 하고 컴마 찍고 또 여기까지 컴마 찍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는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물론 내용 일치에서는 알아야 되겠지만 중국인 배우는 아까 즐겼대. 근데 rarely 있잖아. 아까 뭐였어? rarely 뜻이 뭐였어? 거의 뭐뭐하지 않는 드물게가 아니라 이놈아 아까 5개 했잖아. hardly, rarely, barely, scarcely, seldom 죽으라고 외워야 된다니까. 거의 즐기지 못했대요. 뭐를? 존경을 아니면 비난을. 어떤 존경 혹은 비난입니까? 사회가 지불하는 그 배우에게 차이니즈 액터이죠. 오늘날. 그러면 즐겼는데 존경하는 걸 즐겼겠어요? 비난하는 걸 즐겼겠어요? 수빈아. 즐기는 걸 남들이 나 욕해면 아우 등신 쪼다 병신 이렇게 너무 좋아 사람들이 나 욕하고 다녀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멋져 잘생겼어 똑똑해 끝내줘 이걸 즐기겠어 서정아. 뭘 즐기겠어? 응? 존경하는 걸 즐기겠지. 미친놈이 아니고는 비난하는 걸 즐기진 않겠지요. 자, 그 다음을 본다면 가려진 게 뭔 뜻이에요? 중국 배우인데 어떤 중국 배우냐면 rural amateur 시골에 사는 아마추어 혹은 urban professional 도시의 전문가. 시골에서 좀 어설프게 하는 아마추어든 도시의 전문가든 간에 현대 시전 이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시대 때 1700년도 뭐 그 당시 때 중국 배우들은 요즘은 사실 영화 배우 하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되게 그런 거 못했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 중국도 어제 신문인가 봤는데 중국 영화 본 거 있어요? 최근에? 가장 몇 년 사이에? 있어? 그럼 중국 영화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있어? 없어. 중국 영화 중에 제목이 뭐였더라? 무슨 그 아프리카의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가둔 걸 중국 부대가 가가지고 테러리스트 싹쓸이하고 구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도 재밌겠는데 보고 싶었는데 볼까 말았는데 그 영화가 전 세계에서 폭망했어.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도 안 모였어. 근데 작년에 전 세계 영화 흥행 수위 2위를 했어. 웃기지? 중국 내에 있는 중국 사람들만 봐도 인구가 12억이잖아. 중국 사람들이 다 보면 전 세계 2위가 되는 거야. 나 그거 보면서 무서운 나라다. 진짜 무서운 나라다. 다시 한번 중국의 그 어마어마함에 놀랬어요. 야 진짜 무서운 나라구나 중국이. 자 계속 갑니다. Until recently, in fact, a theater practitioner could hardly earn his living with one stationary troupe. 시작. 네. 자, until recently 최근까지 이런 말이죠. 아까 우리 해석 공식에서 최근에라는 말 recently 말고 아까 뭐 나온 거 있었는데 내가 밑줄 치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L자로 시작하는 거 뭐였어요? 최근에? 응? lately죠. lately. 사실 최근까지
극장에서 연기하는 이 전문 배우는 또 헐들리 들어있네. 일단 지워보는 거예요. 벌 수 있었대. 그의 생활비를. 뭐랑? 스테이셔너리 트룹. 스테이셔너리가 뭔 뜻이야? 응? 밑에 써있잖아. 뭐라고 써있어? 고정된 트루브. 그건 위에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 극단. 고정된 극단에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는데 헐들리가 들어있으니까 거의 벌 수 없었다죠. 거의 벌 수 없었다. 이렇게 스테이셔너리라는 트룹 이런 말들은 자주 볼 수 없는 어휘들이야.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너희가 뭐 죽으려고 왜 안 외워도 돼. 이런 것들은 practitioner 이런 것도 잘 안 외워도 돼. 이거는 시험 볼 때 그때만 보면 돼. 그러나 recently, hardly 이런 말들은 겁나게 많이 나오거든. earn 이런 말들은 이건 죽자 살자 외워야 되지. 이런 것들은 정리하면 이거예요. 최근까지 극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극 얘기하는 거야. 연극에서 전문적으로 연기하는 그런 배우들이 생활비 못 벌었다 이거야. 최근까지. 현대시대 이전에도 이전에 존경을 못 받았지만 존경을 못 받았다는 게 뭐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 인기가 없었다는 건 사람들이 연극을 많이 안 봤다는 얘기고 연극을 많이 안 봤다는 얘기는 돈을 못 벌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사실 최근까지도 돈을 못 벌었다 이거지. 중국 애들 하는 경극 알아요? 이상한 옷 입고서 막 쨍하면서 이러는 거 봤어? 봤어? 네. 그 경극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걔들 돈을 못 벌었대.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돈 못 버는 연극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아, 오늘 왜 이러지? 이것들이 여기는 쓸 수가 없어. 너무 쪼만해가지고. 네. 자, 계속 있습니다. He often became an itinerant performer, blank among small towns and rural villages to perform during festivals or to celebrate important occasions in the lives of the local gentry. 시작. 뭐가 또 이거 itinerant 다 읽었어요? 네. 자, 그는 종종 되었죠. 뭐가 됐어요? 이게 뭔 뜻이래? 그 밑에 써있지. 아니, 본문 밑에 써있어. 순회하는 연기자. 그러니까 극장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짐 챙겨갖고 마차에 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그 장서면 왜 각설이 그지 옷 입고 와서 막 노래 부르고 엿 팔고 막 그런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순회하는 연기자가 되었대. 숨어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작은 마을 그리고 시골 마을 사이를 숨어 다니면서 연기를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연기를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하겠지. 돌아다니면서. 왜 돌아다녔어요? 공연하기 위하여. 공연하기 위하여. 언제? 페스티벌. 축제하는 동안에 공연하기 위해서. 혹은 뭐 하려고? 축하하기 위해서. 뭐를? 중요한
행사를 어디서 하는 중요한 행사입니까? 지역 유지의 그 무슨 뭐 생활, 그 사람들이 가족 사이 가족한테 있는 거 생일 파티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모르려나? 우리나라에도 돈 겁나게 많은 집 사람들은 초등학교 애놈의 새끼들 생일 파티 할 때 개그맨 불러요. 엄마가 개그맨 불러서 생일 파티 해준 적 없잖아, 그치? 한 번 부르는데 200~300만 원인데 어떻게 불러 걔들을. 돈 많은 집 애들이 그걸 해. 그래서 그거 가서 애들 놀아줘. 행사 진행해주고. 웃기는 얘기지, 쓸데없이. 갑시다. Summer was right around the corner, and that meant music festivals would start to pop up nationwide. 자, 자, 여름이 뭐가 특히 이제 계절할 때 많이 쓰거든. 예를 들어서 fall is around the corner 요렇게 많이 써요. 얘들이 가을이 모퉁이 근처에 있다 이런 말에 직역하면. 근데 뭔 뜻이냐면 가을이 코앞에 닥쳤다. 가을이 곧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 바로 곧 올 거다. 왔다. 뭐 왔다 그러면 좀 말이 그러니까 올 건데 그것은 의미했다. 뭐를? 음악 축제가 시작할 거라는 거. 어떤 시작? 전국적으로 팝업 뻥 터질 거라는 거. 즉 음악 축제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개최될 거다. 여름이 코앞으로 닥쳐왔고 음악 축제가 전국 여기저기에서 개최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most individual actors were at least part-time itinerant, contributing to the image of the vagabond good-for-nothing that afflicted his profession for centuries. 시작. 그래요. 그 뜻이요. 왜 어디서 막혀서 여기서 막혔어? 그 읽지 마. 그 다음 거 읽어. afflicted. 자, 대부분 개인적인 배우들은 at least 최소한 파트타임 순회 공연하는 배우들이었대요. 파트타임이니까 순회 공연하는 게 전업은 아니었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때만 그때만 순회 공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기여를 하면서 무슨 기여? 이미지에 베가본드 이미지. 베가본드가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방랑자죠, 방랑자. 근데 good for nothing. good for nothing도 밑에 써 있나? 뭔 뜻이래요? 아이고야, good for nothing. 아이고, 뭐 부모님들이 너희들 막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웹툰 보고 있으면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는 그때 있으면 엄마한테 알려드려. 엄마 그럴 때는 앞으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good for nothing 이렇게 폼나게 영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베가본드라는 것이 정말 전문적인 표로 백수지. 백수.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수. 그런 이미지에 기여를 했대.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 that afflicted. 자, afflict가 뭔 뜻입니까?
해를 끼치다. 이 afflict라는 어휘는 빈도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빈도수가 높은 어휘는 아닌데 모의고사나 그런 데 나왔을 때 잘 기억해내요. 이런 어휘들은 핵심 어휘야. 왜냐하면 얘가 다른 어휘로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은 잘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의 직업에 해를 끼치는 수세기 동안. 자, 무슨 말이냐? 여기 김포 CGV가 그 연극하는 데고 거기에 유명한 배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들이 연극 보러 안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김포 CGV에 있는 배우가 돌아다녀. 부천도 가고, 뭐 안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걔를 뭐라고 생각하니? 아, 이 새끼 저거 연극 배우인데 한량처럼 돌아다니네. 이런 한심한 놈. 쓸데없이 돌아다니네. 뭐 하는지 그래 저게. 응? 번별하게 직업도 없이. 이런 이미지를 줬다. 사람들한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참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 정말 할 일 없는 놈이다. 직업이 연극 배우란 놈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다니. 그의 직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 갑니다. In the imperial period, entire urban troops might tour the countryside at harvest, New Year, and other festival times. 자, 네, 자, imperial period가 뭔 뜻이래요? imperial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밑에 안 나와 있어? emperor 황제란 뜻이야. 황제. 그래서 imperial이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제국주의란 뜻입니다. 제국주의.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를 말하는 거야. 제국주의 시대에 전체 도시 극단은 돌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countryside 시골이죠. 보통 country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나라 이렇게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시골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 country가 나라란 뜻도 되고 시골이란 뜻도 되고 그래서 사이드까지 붙여버려 이렇게 아예. 이건 빼박 시골이에요. 빼박 시골. 제국주의 시대 때 도시에 있는 극단들이 시골을 이렇게 돌아다녔대. 언제 돌아다녔어? 추수할 때, 새해 첫날에, 그리고 다른 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돌아다녔대.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 봐서 좀 더 길면 네.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뭐예요? 몇 번? 3번이죠. 3번. 생뚱맞게 여름이 코앞에 닥쳤고 음악축제가 열린다는 얘기는 정말 생뚱맞죠. 자, A랑 B는 우리가 같이 했고 이제 밑줄치 부분을 and로 시작하여 고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컴마 찍고 동사에다가 ing 붙은 게 딱 나왔다. 그러면 서정아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응? 그렇죠.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죠. 분사구문은 서정아 총 3단어가 숨어 있는 건데 제일 처음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너 이거 어떻게 이리 잘 알아? 그치요. 수요일에 했던 거죠.
놀라워. 수빈이 옆에서 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문제다 풀었는데 이렇게 웃고 있어. 매우 중요해 고등학교 영어에서. 그래서 요것만 바꾸면 돼. 요것만.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거든. 얘만 바꾸면 되죠. 항상 제일 어려운 건 접속사인데 고마운 것은 얘가 지금 문장이 얘로 시작했어요. 후반부에 등장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and 아니면 but이에요. 후반부에 등장한 애는 and 아니면 but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and인 거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 but인 거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애들이 대부분 파트타임 손해배우였고 그래서 이런데 기여했다니까 and 아니에요. and. 그쵸? and가 들어갈 테고 동사는 contributing이야. 얘를 가지고 써야 돼. 근데 시제를 보니까 과거 시제야. 그럼 얘를 과거로 써주면 되죠. 문제가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를 수빈아 뭐로 써야 돼요? 응? 아니요. 대명사로 써야지. 뭘로 써야 돼? they로 써야죠. they로. 왜 they로 써야 돼요, 서정아? actors니까 복수로 받아주는 거죠. 그걸로 끝인가? 이 문제풀이가?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분사구문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 어디에 또 있어요? 이거지. 얘도 분사구문이야. 얘도 바꿔볼까? 얘도 아까 우리 독해 해봤잖아. 흐름이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잖아. 그쵸? 그러면 뭘로 바뀌겠어? 처음에 and. 그 다음 뭐 남아요? 주어가. he가 남아야죠. 이번에. he traveled.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는 뭐 볼 게 없네요. 그 다음 가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Every great thing that was ever started began in uncertainty. 시작. 이거 독해 한번 해볼까? 안 어려운데 수빈아? 허를 찔러. 이 새끼 이거 독해 오란 말 안 했고 시켜 이 새끼 봐라 이거. 이런 표정이나 지금. 소정이 한번 해볼래?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 시키더라. 이걸 해석하기 위해선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Every great thing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뭡니까? 이 문장의 동사는 begin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모든 위대한 것들은 시작했다 이거야. 그러면 도대체 무슨 위대한 것들이냐? 응? 이거. 지금까지 시작되었던 벌어졌던 모든 위대한 것들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어? uncertainty 안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uncertainty는 뭔 뜻이에요?
자, 얘는 요 말에서 시작되는 거죠. certain. certain이 뭔 뜻이래요? certain이 뭔 뜻이요? 야, 이거 말 못하면은 매우 곤란한데 우리 서로. certain이 뭔 뜻이요? 이것도 수요일에 했던 거예요, 아까. 확실한이죠.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확실한인데 앞에다가 on을 붙여주면 불확실한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명사형 어미 t를 붙여줘서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ertain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certainty는 뭐겠어요? 그럼 on이 없지. certainty면 on이 없어. 그냥 certainty면 뭐겠어? 확실성이지. 그럼 봐봐. certain, certainty, uncertain, uncertainty. certain이라는 어휘 하나 가지고 네 개를 동시에 외우는 거잖아. 어휘는 이렇게 외워가는 거야. 이렇게. 모든 위대한 것들이 불확실성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그 다음 볼게요. Thomas Alva Edison asked will this work? And now we experience the gift of the light bulb. 자, 네, 너희들이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이요. 중간 이름이 알바요? 알바래, 알바. 알바를 많이 했어, 얘가. 그쵸? 기차에서도 알바, 신문 배달하고, 뭐 여기저기 인쇄소에서 알바하고,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알바. 미안해요. 네. 토마스 에디슨은 질문했대죠. 이게 작동할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자신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경험하죠. 뭐를? 이 전구라는 선물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모든 전구에는 에디슨이 텅스텐에 전류 흐르는 것을 10,000번 실패하고 11번째 발명했죠. 이게 에디슨이 없었으면 누군가는 했겠지. 어쨌거나 그 다음 갑니다. Steve Jobs pondered, is there a need for this? And now we have mini computers that fit in our pocket. 자, 자, 스티브 잡스는 궁금했대죠.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Is there 있니? A need 필요가 for this 이것을 위한 의역하면 이게 필요 있을까? 이런 말이죠. 이게 필요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어? 미니 컴퓨터를. 어떤 미니 컴퓨터? 요렇게 설명해 주겠죠. that 다음에 나와 있는 fit은 여기서 뜻이 뭐래요? 여기서 fit의 뜻이 뭐야? 야, fit의 뜻을 모르면 진짜 곤란하다. fit은 들어맞다. 이 fit은 무슨 사예요? fit은 무슨 사야? 응? 동사 아니요. that 뒤에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는 명사도 써있다. 우리는 이 that을 가리켜서 5글자로 그건 7글자로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렇죠. 이제 어법 문제로 일어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이거지. 여기 동사 fit에 s가 안 붙어 있어. 왜 안 붙어 있어? 선행사가 복수라서. 선행사가 단수면 여기에 s가 붙어 있어야 되죠. 여기 1학년 수준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법입니다. 1학년 수준에서. 주머니에 딱 들어맞는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스티브 잡스 덕분에. 그 다음 겁니다. In order to bring our ideas or dreams to life, we have to expect fear and uncertainty
welcome it in and know what once we face it, it no longer has a hold on us. 시작. 네, 자, 문장의 시작에 in order to가 나왔거나 so as to가 나왔거나 아니면 그냥 to로 시작하거나 그러면서 쭉 가다가 컴마가 나와버리네.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처럼 생기는 게 써있네.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bring A to life. A에게 생기를 불어넣다. A에게 뭐 활력을 불어넣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꿈에 생기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we have to expect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뭐를? fear 두려움과 uncertainty 불확실성을. 그리고 콤마 찍고 end 없지만 그리고입니다. 영어는 3개 이상이 되면 그리고를 제일 뒤에다만 써요. 그리고 그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야? fear과 uncertainty죠. 선생님 2개인데 왜 2개면은 복수형이 돼서 tham을 써야지 왜 is을 쓰나요? 왜 is을 쓰나요, 서정아? 이 2개가 이니까 is을 쓰는 거요? 수빈아 왜 is을 써요? 2개인데? 그걸 알면 이 새끼야 내가 여기 앉아있어? 이런 표정이야? 셀 수 없는 말들은 추상명사들은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써 있어도 it이라고 써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과 두려움성을 환영해주고 그리고 잘 봐 얘들아. We have to expect, we have to welcome, and we have to know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게 요 자리도 들어있고 요 자리도 들어있는데 생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그것을 마주치게 되면 자, 요 문장을 딱 보면 밑에 have a hold on은 뭔 뜻인지가 써 있어요. no longer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는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먼저 해석해 보는 거예요. It has a hold on us는 그러면 밑에 있는 것 같고 해석해 보면 뭔 뜻이 돼요? 뭔 뜻이 돼요? 크게 그것은 우리에 대한 지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중간에 no longer이 들어있네. no longer의 뜻 알아요? 둘 다? 몰라. 근데 no는 알잖아. no는 뭔 뜻이겠어? 아니라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니까 no가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독해를 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도 먹힐 때가 있는데 아닐 때도 있어요. 당연히. no longer은 뭔 뜻이냐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인데 얘는요 not anymore과 같습니다. 혹은 not any longer과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면 마주하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불확실성, 얘랑 정면으로 딱 마주하면 그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서정이나 수빈이나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벌레 같은 거 무서워하죠. 나는 거의 내가 볼 때 한 20만 배나 더 큰데 요만한 파리 같은 거 막 날라다니는 이러는 여학생들을 볼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몇십만 배가 큰데 왜 무서워하나.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불확실한 것은 너희의 미래죠. 내가 어느 대학교에 갈 것인가, 어느 학과에 진학할 것인가, 나는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무섭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무섭고 불확실하고 두려우니까 그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의 직업에 대한 생각, 이걸 안 하고 있다가 탁 덮어놔. 그러면은 나머지 마음들이 이거 덮어놨으니까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지. 못해. 너희들을 잘 생각해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뭐에 자꾸 몰두하게 돼. 뭐에 몰두해? 여학생들이니까 뭐 게임할 일은 거의 없을 텐데. 게임하니 서정이? 요새 오버워치 좀 안 한 지 오래되셨을 텐데. 어제 간만에 좀 하고 왔어요? 배그는 안 해? 요새는 배그가 대세인데. 배그도 해봤어? 나랑 한번 같이 가자. 나 배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어 배그. 웹툰 뭐 인스타 여기에 더 몰입하게 돼.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이 무게가 커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본성이야. 유전자에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 근데 이건 덮어놓고 가려놓는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려면 다른 무언가에 내가 몰두해야 돼. 근데 그때 공부에 몰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럴 수 없거든. 공부는 일단 재미가 없잖아.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 게임이나 웹툰 같은 경우는 난이도라는 게 없잖아. 그거 깨면 바로바로 보상이 주어지니까. 웹툰도 졸잼 하면서 빨리 다음 거 봐야지. 미리 보기 막 결제하고 그렇게 되게. 인스타도 애들이 좋아요 막 눌러주면 어머나 이러면 되잖아. 근데 공부는 그런 게 없잖아. 당장 봐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무려 3개월 넘게 시간이 있는데 3개월 후에 결과를 위해서 오늘 땀을 흘리며 공부한다? 어렵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야. 그래 너희 반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아마.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희 반에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막 골 때리는 애들, 쟤 뭐야 도대체. 이런 애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큰데 이 부분을 가리고 덮어놓고서 여기에 지금 몰두를 하면서 이걸 해결해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너희는 있잖아. 누가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너희의 성적을 위해서,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진단하고 코치하고 좀만 더 하자. 계속 같이 걸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수빈아? 그러잖아. 자꾸 숨기지 마. 숨기면 숨길수록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여기에 더 몰입하게 돼. 여기에 더. 그러지 말아요. 자꾸 마주치면 돼. 미래, 대학, 장래의 직업.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5만 가지. 지난번에 한 학생은 와가지고 오후에 한번 상담하고 또 불안해서 밤 10시 와서 12시 넘도록 상담하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부모님이랑 미래나 직업이나 공부든 뭐든 고민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 선생님이 너희의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충분히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다음 갑니다. Also, we should try to reduce uncertainty and risk taking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failure. 시작. 네. 자, 또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뭐를 노력해야 돼요? 줄이려고, 감소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를 줄이고 뭘 감소시켜? 불확실성을. 그리고 위험을 감소하는 일을. 어떻게? In order to 또 나왔네? 뭐뭐 하기 위해서.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를 최소화시켜? 실패의 그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하는 일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려면 불확실한 일 하지 마.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일 하지 마. 이 얘기야. 맞잖아. 우리가 왜 실패해? 어려운 걸 하니까 실패하지. 애들이 왜 시험 보고 좌절해? 아, 자기는 1등급 받고 싶었거든. 양심도 없이. 어떤 애들은 중간고사 때 망하고 나서 난 이번에 기말 때 꼭 100점 맞을 거야 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 생각 안 하면 돼. 중간고사 때 시험 망쳤어. 아 그래? 기말도 망쳐야지? 그럼 실패 안 해. 공부를 안 하니까 실패 안 하지. 점수가 똑같은데 뭘 실패해 그게. 똑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봅시다.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there are two possible ends to every uncertain journey we embark upon. Either we learn a lesson that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our true desires, or we reach the point we set out for. 시작. 그래요. 아이 놈의 새끼들 진짜. 자,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떠오르게 해줘야 됩니다. 기억나게 해줘야 됩니다.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뭐를 상기시키고 뭐를 기억나게 해줘요? 두 가지 가능한 끝,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불확실한 여행에는 어떤 모든 불확실한 여행이에요? 우리가 착수하는, 즉 우리가 떠나는 모든 불확실한 여행에는 두 가지 가능한 결론, 결말, 끝이 있답니다. Either A or B죠. 자, A가 뭐야? 우리가 교훈을 배운 데죠.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를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뭐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는 그 바램, 욕심에 우리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교훈을 배우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불확실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결론이나 하나는 우리가 진짜 그 여행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거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교훈을 배워. 그 불확실한 여행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점에 도착해요. 어떤 지점입니까? 우리가 그 여행을 떠나려고 시작했던 그 지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적 향상이라는 불확실한 여행을 우리가 떠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딱 써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 성적 향상이라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하겠죠. 공부.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배워. 우리의 진짜 바라는 거 한 걸음 더 가까이. 이건 무슨 말이야? 공부를 해서 이제 성적 향상이 만약에 이때 70점이었다 칩시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에 내가 뭐 90점 맞아야지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80점을 맞았어. 그러면 70점에서 80점까지 한 걸음 더 다가섰죠. 한 걸음 더 다가섰어. 맞아요? 네, 이게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공부를 했어요. 성적 향상을 위해서 90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 지난번 70점 맞아가지고 이번에 또 공부를 했는데 똑같은 70점이 나왔네. 70점이 나왔어. 내가 시작했던 그 점수잖아. 그죠? 거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얘기가. 그럼 무엇을 하든 손해볼 일은 없다.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랍니다. 몇 번 같아요? 어? 실패를 피하라 이것은 아니죠. 지금 실패를 피하라는 아니죠. 자, 그러면 밑에를 봅시다. 뭐가 또 써있나?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네. 자, 일단은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위대한 일은 시작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C를 먼저 볼게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땐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재귀 대명사라는 것을 씁니다. 이게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 중에 하나. 내가 A 맞다고 했고 C는 설명해 준 거 보니까 B가 틀렸겠다. 그쵸? what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의문사입니다. 얘가 의문사일 때는 무엇, 무슨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하나는 관계 대명사죠. 얘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서 돼요. 요것을 기본 지식으로 깐 상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and no,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이 자리엔 we have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once we face it이죠. 일단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면, 마주하면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앞에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써 있고 이 뒤에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써 있습니다. 주어 동사를 다른 말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 문장이라고 부른다. 문장. 문장. 자, 얘들 문장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부른다? 문장을 한마디로 바꾸면 절이라고 하죠. 절.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붙여주는 접착제.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을 세 글자로 무슨 사라고 부른다? 문장과 문장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what이 들어가 있어요. what은 의문사나 관계 대명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도대체 접속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얘는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what이 접속사면 이것도 문장과 문장이니까 붙여주면 what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관계대명사일 땐 뒤에 나오는 문장에 주어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면 목적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그것을 이라는 목적어도 다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일반 접속사의 가장 대표 선수인 누구를 써야 된다? that을 써야 되는 거죠. that. 자, 밑에 보니까 본문을 잘 쓰래요. 뭘까요? 제일 처음. 여기 처음에 뭐 들어가요?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땡땡해야 합니다. 왜? 모든 위대한 것들은 불확실성에서 땡땡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드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땡땡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땡땡하라는 얘기야. 뭐 들어가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어? 뭐야? 이거 니네 학교가 좋아하는 형태예요, 이놈들아. 운양고가 좋아하는 문제 이거 이런 형태. 올림포스에서 이거 나오면은 기를 쓰고 차 풀어야 돼 이거. 너희 학교가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거잖아.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잖아. 2학년 되면 이번에 2학년 전교 영어 1등이 92점이야. 중간고사 때 80점, 90점 했던 애들이 50점, 60점으로 다 떨어졌어. 니들 중간 때보다 기말이 어려웠지. 근데 2학년들이 중간 때보다 기말 어려운 거랑 비교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의 난이도가 100으로 느꼈다면 걔들은 400이었어. 전교 1등이 92점이면 말다 했지. 애들이 그냥 축풍 나겠잖아. 다 떨어졌어요. 뭐 들어가야 돼?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땡땡해야 한다. 뭐 들어가야 돼? 빨리 말해봐. 본문에서 찾아야 돼. 본문에서 우리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땡땡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놈 써왔는데 왜 말을 안 해? 아, 그걸 써서 그것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그 문장을 보면 We have to expect fear and uncertainty, welcome it in, and know that once we face it, it no longer has a hold on us. 까지 이 말들이 다 이걸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expect는 그게 약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약해요. expect까지도 담고 있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 그게 뭘까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 그러면 뒤에 건 뭐요? 이건 쉽지. 뭐 들어가? 이건 쉬워. 비견이야. 모든 위대한 것이 불확실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땡땡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 본문에서 찾았으래. 이게 니네 학교 문제 아니야. 온양고등학교. 제발 다른 단어를 쓰지 마. 본문에서 찾았어. 본문에서. 다른 단어 쓰면 틀려. 점수 안 줘. 이번에도 이런 문제 2개인가 3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거 익숙해져야 돼. 자꾸만 올림포스를 통해서. 뭐야? 알려줘봐. 찾았어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이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까 내가 요거 no longer은
not anymore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no longer은 not anymore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not anymore를 이용해서 다시 쓰세요. 서정이 저 인간은 뭘 교재에도 없는 내용을 자꾸 가르치고 지랄이요. 하나도 모르겠네. 네, 이렇게 해야 돼. 교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학교 시험을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교재를 넘어서야지. 손도 때문에. 자, 보세요. 일단 낫이 써 있는 걸 봤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둘 다 보니까. 낫은요 아무렇게나 쓰는 갖다 붙여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낫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위치는 비동사 뒤에다가 요렇게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do, does, did 얘들 뒤에다가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완료형에선 have, has, had 뒤에다가 not을 써야 되죠. 여기는 이게 1번, 2번, 3번이면 여기서는 몇 번을 적용해야 될까요? 3번. 근데 이건 완료형일 때. 완료형은 have, has, had 뒤에 과거 분사 쓰는 거죠. 근데 얘는 완료하는 그 has가 아니야. 그럼 몇 번 써야 돼? 2번에 뭘 가져와야 돼요? does not을 가져와야 되지. 단수 주어니까. 그래서 it does not 그 다음은 뭐 써야 돼요? 뭐 써? 이거 더 지났 다음에 뭐 써야 돼? 이놈도 큰일이네. 고등학생이 이게 바로 뭐나 do나 does나 did나 뒤에는 뭐 쓰는 거요? 동사 원형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아.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지금? has 아니요. 얘 원형이 뭐예요? have 써야지. have.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게 너희들이 봤을 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정상이죠, 그게. 근데 선생님은 되게 우습게 하지요. 그래서 내가 늘 너희들이 생각할 때, 졸라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졸라 잘할 수도 있지. 그리고 너희들이 또 졸라 똑똑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물론 졸라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수빈아? 나는 너희들보다 거의 좀 뻥쳐서 10만 배도 넘게 영어를 한 사람이에요. 반복의 횟수가 너희랑 나랑은 하늘과 땅차예요. 아까 배그가 뭔지 알아? 게임? 배그 봤어? 선생님이 PC방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모바일 배그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해.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잖아. 100명이 뛰어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게임. 120명인가? 100명이 뛰어들어서 하는데 내가 1등도 그동안 한 두 번인가 해봤어. 선생님의 주특기는 존버요, 존버. 알아? 알아? 존버. 처음에 난 존버의 뜻을 내가 1등 하니까 밑에 그 타이틀에 존버의 달인 딱 써있어요. 뭐지 존버가? 이게 무슨 영어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존버, 존나 버틴다 이런 뜻인가? 그래서 검색해봤거든. 맞더라고. 존버 아니면 1등을 할 수가 없어. 파밍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놈이 암살해가지고 뭐 죽더라고. 아무리 해도 걔들을 이길 수가 없어. 유튜브에 가서 내가 배그 영상도 모바일 하는 거 보거든. 기가 막히더만 그냥 하는. 나는 애들이 주변에 발자국 소리 나오면 일단 숨어. 버티기 들어가는데 걔들은 발자국 소리 나면 찾아가서 그냥 죽이더라고. 비교할 수가 없어. 걔들은 밥만 먹으면 그만하는 거지. 반복의 횟수가 배그의 달인과 선생님하고는 뻥 붙여서 10만 배가 되는 거지. 그 걔들은 하면은 거의 1등 하는 거 아니야. 응? 나는 하면은 거의 어쨌든 99번으로 죽을 때도 있어. 한 번은 낚아다가 떠내렸는데 동시에 세 놈이 떨어진 거야. 근데 나는 좀 멀리 떨어졌네. 그래도 연락 쪄가지고서 총 잡아야 되는데 총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한 놈이 총을 딱 잡고 나한테 쏴대는 거야. 연락이 도망가는데 세 명이 떨어졌다 그러잖아. 또 다른 놈이 총 들고 와서 날 쏘네. 그래서 죽어서 99위. 그렇게 죽은 적도 있어. 아무리 해도 못 이겨. 나는 그걸 일주일에 많이 하면 2번이니까. 그것도 한 게임밖에 못해. 한 번 30분씩 걸리니까 그거 하면 새벽 한 2시인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아무리 해도 1등을 못해. 존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자기장에 걸리면 존버하다가도 연락이 또 도망가다가 죽는 거야 또. 그거야. 언어라는 것의 특징은 그거야 얘들아. 언어는 신이 우리에게 준 능력인데 이것은 물론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잘하지. 그건 뭐 뭐든 다 똑같잖아. 근데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암기 과목과 다르게 언어는 특징이 있는데 동일한 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다른 과목들과 달리 이 결과가 확실하게 달라져요. 다른 거는 일단 쓸 일이 없잖아. 영어로 니들이 쓸 일이 있냐? 없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영어는 쓸 일이 많아요. 특히 대학교에 가면 너희가 인서울에 좀 괜찮은 대학 가면 수업을 일단 반은 영어로 해. 교수가 영어로 수업을 한다. 수업을 영어로 안 해도 좀 괜찮은 대학 가면 교재 반이 영어야. 원서로 돼 있어. 그때 가면은 이제 알게 돼. 아, 선생님이 바로 이 3, 4년 후를 내다보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구나. 알게 돼 그걸. 반복의 힘이야. 공부는 1 to 10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 미리 2학기 선행을 시키는 이유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때 말했잖아. 이론상 4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험 코앞에 닥치고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 달라지겠지. 공부의 핵심은 그거야. 반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주 하는가. 선생님이 영어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너에게 시키느냐. 이 싸움인 거지. 선생님이 너희들이 강의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쇼를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 너희들의 언어로 대화하려고 그러고.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하는데 졸라 웃겨요. 존맛탱이거든요. 이렇게 못하잖아. 부모님들이 JMT 아시니? 엄마한테 물어봐서 JMT 뭔 뜻이냐 아냐고? 물어봤어? 니들은 알지? 나도 알아. 내가 웹툰을 왜 보냐? 웹툰이 재밌어서 봐.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웹툰을 자꾸 봐야 요새 애들이 뭔 생각을 하고 어떤 데에 관심 있는지가 공감이 되더라고. 나도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너희들이 그 한때 재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왕자림이랑 공주영 나오는 그 웹툰 제목이 뭐지? 연애혁명. 니들 중2 때. 지금도 계속 연재하고 있대. 요즘 한풀 꺾였어. 폭발적이었잖아. 나도 봤어 계속. 재미 더럽게 없더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계속 봤어.
너희들의 심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주인공이랑 애들 대사를 가지고서 애들한테 말을 툭툭 던지니까 애들이 공감이 되더라고. 막 좋아하더라고. 그 대사를 가지고 수업하는 내용 하니까. 그래서 웹툰을 봐 계속. 교환일기 봤어? 월요일이라는 웹툰이거든. 어떤 학생이 본다기로 봤어. 왕따에 대해 수없이 많은 웹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웹툰은 처음 봤어. 좀 소름이 끼치더라. 심리 묘사가 그동안 왕따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이 보통 보면 왕따 졸라 당하고 터지고 돈 뺏기고 하다가 결국 주위의 도움이든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때려 붙이고 만세 행복 해피엔드 이거잖아. 근데 이건 전혀 그런 접근이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웹툰이 다 있지? 요새 보고 있어 또. 그런 아이들의 좀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억해 얘들아. 공부는 어려워.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해가지고 성적이 오를까?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니들 마음에 가득할 수도 있어. 그럼 마주해야 돼. 그걸 마음속에 숨기고 가리면 안 돼. 그걸 잊기 위해서 다른 good for nothing, 쓸데리 없는 짓에 자꾸만 몰두하게 된다. 직면해야 돼. 마주하고. 싸워야 돼. 그러다 보면 반드시 너희가 꿈꾸는 그런, 너희가 배우고 싶은 그런, 너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새 너희 옆에 와 있을 거야. 한번 상상을 해봐. 선생님이 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교 정문사진, 학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설득해서 정문에 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내가 나와 있는 사진 인터넷에서 하지 말고 그걸 책상 옆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시큰둥해. 저 뭐요? 아유. 근데 일단 가서 그 대학교에 정문 사진 찍으면 그냥 돌아오겠어? 학교도 들어가 보겠지? 그래서 꼭 얘기해. 들어가서 두 군데를 가라. 도서관. 두 번째는 어딘지 알아? 식당. 학생 식당을 꼭 가야 돼. 그래서 학생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봐야 돼. 이 대학 꼭 와야지. 대학교 학생 식당 가봤어? 안 가봤어?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나라가 말하는 최고의 명문대 있지? 꼭 가봐. 5,000원이면 여기 나와서 거의 2만원 돈 되는 걸 먹을 수 있어. 끝내줘. 퀄리티도 장난 없어 그냥. 못 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